자, 이번 강의는요,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한가? 2강째입니다. 자, 네 번째, 이평선의 활용이죠. 활용은 이제 이평선의 어떤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트랩, 그 다음에 돌파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지는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속임수가 많아. 그 다음에 실전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여깁니다. 이게 이제 어떠하니 그 이평선에서 보면 진성이 있고 가성이 있어, 가성. 그것을 판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그 코뎀에서는요 거의 다 진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성을 구별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더불어 어떠한 것이 진정한 저항인지 그 다음에 지지인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트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고 올바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트랩에 대해요. 이것은 그 전에 제가 트랩에 대해서 불트랩, 베어 트랩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트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짓 돌파입니다. 불트랩 있죠. 이것은 불마켓, 이렇게 강한 시장이죠. 즉 상승할 것처럼 보이는 시장의 속임수고, 베어 트랩이라는 것은 베어 마켓, 약한 시장이죠. 즉 하락할 것처럼 보이는 시장의 속임수이다 이 말이죠. 이건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이게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떤 이격이 벌어졌다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지지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평균 가치는 올라가는데 평균 가치 밑으로 빠져서 하락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치면서 이게 이제 베어 트랩이죠. 이게 베어 트랩을 만들면서 결론적으로는 가동기를 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베어 트랩 이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요 부분을 속임수다 하는 그 이야기야.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도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빠져서 갈 것 같은데 오다가 이렇게 치는 거야. 여기 하락각이 있죠. 여기가 저항대가 있었어.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다시 여기가 역배열을 치고 올라가서 상승할 것 같은데 반대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불트랩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시장을 아주 철저하게 관찰해서 이게 이제 불트랩이 있고 쌍불트랩이 있고 이중 불트랩이 있고 삼중 불트랩이 있고 그래요. 또 베어 트랩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강력한 지지대나 저항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트랩 뒤에는 요거 중요합니다. 이러한 트랩 뒤에는 큰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 이유는 시세 균형의 원리에 있다. 시세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세 균형의 원리는 또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장은 매수와 매도 사이의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상방으로 진입했던 트레이더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락합니다. 이게 이제 불트랩의 경우예요. 어느 중요한 이평선을 깨면서 그동안 버티던 매수세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청산과 동시에 하락에 동참합니다. 자, 기존 매도세와 그 다음에 매수세의 청산으로 심리는 모두 하락으로 쏠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매도세가 더욱 가중되어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트랩을 크게 나누어 보면 가격 트랩과 이평선 트랩이 있는데 가격 트랩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평선 트랩만을 언급하겠습니다. 이평선 트랩은 지지나 저항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시장이 추세 전환될 것처럼 보이다가 이내 이전 추세로 복귀되어 예전의 가동기를 계속 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죠. 이러한 현상이 62평선과 관련해서 나타나면 60트랩, 그 다음에 122평선과 관련해서 나타나면 120트랩으로 명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평선의 지지 저항과 트랩의 올바른 활용. 지지 저항과 트랩은 추세 배열, 즉 말하면 정배열과 역배열이 되어 있어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배열에서는 지지와 베어 트랩.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역배열에서는 저항과 불 트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해요. 상하이 차트를 연계하여 유튜브 강의 시 차트를 보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상당히 이 트랩이 우리 그 시장에서 차트에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비록 큰 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위 이평선에서도 단타 치면서도 이 트랩에 대한 것은 자주 나옵니다. 이거요. 자, 속임 수인 불트랩, 베어 트랩이 나오면서 이미 진입되어 있던 트레이더들이 물량을 청산시키고 역추세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비율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 잘못된 진입 시 손절을 제때 하지 못했으면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트랩의 속성을 모르면 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향후 전개되는 큰 추세를 쉽게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평선 트랩과 그 다음에 지지 그리고 저항은 일반적으로 보면 추세 지속의 중요성 신호로 역할을 한다. 트랩이라는 게 이게요. 추세 지속의 중요한 신호로서의 역할, 이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특징으로 추세 중간에 진입하는 진입 신호나 재진입 신호로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세 진행 방향으로 이평선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의 판단이 우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요건 정배열이라고 하면 여기가 빠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여기가 이제 베어 트랩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배열이 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역배열이 돼 있을 때 있죠. 이렇게 역배열이 돼 있을 때 여기에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기 하락각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떠한 저항대가 있으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는 이걸 보고 베어 트랩과 지지를 하고 요것은 불 트랩과 저항이라 하는 거죠. 요 내용이 좀 긴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지지 저항. 트랩의 동시 신호와 쌍신호 이게 나오죠. 지지나 저항은 단일 신호보다는 소파동을 그리면서 쌍신호, 두 번의 신호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트랩 후에 지지와 저항 같은 동시 신호가 나오면 높은 신뢰도를 갖는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평선이 있었는데 정배열에서 이렇게 올라치다가 이렇게 빠졌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지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빠진 바람에 5선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13선이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쳐. 이렇게 치다가 여기가 상승각을 맞고 다시 내려오는 하락각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요게 불트랩이에요. 요게 불트랩이 되니까 다시 빠져버려. 요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찍고 올라갔죠. 다시 여기서 요놈이 이제 원만하게 돼. 요것도 이제 원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놈이 올라타.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이제 가게 되면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가는데 요걸 보고 뭘 하자면 여기가 한 번 베어 트랩 됐죠. 한 번. 요 두 번이지. 그러니까 요 두 번이 쌍 베어 트랩이면서 뭐가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요 두 번 쳤잖아요. 요게 바로 쌍바닥이야. 그런데 요게 상승각이고 정배열이니까 쌍 베어 트랩이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빠졌을 때 여기도 사실은 베어 트랩이었거든. 여기서 이렇게 맞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요 놈도 여기 상승각에 의해서 여기도 쌍 베어 트랩이 있었지만 요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쌍 베어 트랩 됐지만 이걸 또 하나로 보고 요걸 하나로 보면은 이중 베어 트랩이 있다는 거지.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동시 신호, 그 다음에 쌍신호 이게 이제 중요하죠.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 여러 번 추세를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추세를 지속하기에는 반대편의 힘이 더 강하고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성이 높은 구간에 진입하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동시 신호와 쌍신호는 타임프레임이 작을수록 이게 상하이 차트에서 타임프레임이 적다는 것은 하이 차트를 말한 겁니다. 많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봉 차트보다는 기간이 더 짧은 30분봉 차트, 30분봉 차트보다는 5분봉 차트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위 차트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리와 이슈는 똑같다고. 거듭 강조하면 불트랩과 베어트랩은 시세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강의 시 실시간 상하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야 이해가 빠릅니다.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이론적 배경만을 지금이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설명했죠. 빠르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장의 신호는 트랩과 지지의 동시 신호입니다. 당연히 시장이 정별되어 있으므로 2차 추세 강도선에서 베어 트랩이 발생한 후 지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동시 신호, 이게 쌍지지나 저항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쌍지지. 그 다음에 저항이 나오면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우리가 차트에 대한 원리와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지 어떤 경우가 왔어도 심리적으로 우리가 알면은 안정을 취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밤에 등불도 뭐 전봇대, 옛날 같으면 이제 전봇대죠. 등도 없는데 어디 골목을 찾아가라면 두리번 걸어가죠. 근데 거기를 밤마다 계속 한 번 갈 때는 약간 서툴게 두리번거리면서 갔지만은 그 불안하게 갔죠. 그러나 그것을 10번, 20번, 30번 계속 그 길을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밤에 가도 낮에 간 것처럼 훤해요. 그와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차트 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반복 훈련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쌍지지, 쌍신호와 동시신호는 추세 지속신호로서 사용합니다. 이 신호는 트랩과 같은 단신호의 실패로 추세가 마무리될 것 같이 보이다가 시장이 다시 추세 복귀하여 이전의 추세가 지속되는 신호를 말합니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 이 두 가지 신호는 추세 돌파 신호가 나와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베어 트랩일 경우에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맞다가 이렇게 빠져서 와서 이렇게 이제 베어 트랩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이제 돌파돼야지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베어 트랩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 베어 트랩, 요것도 베어 트랩이고 요것도 지금 베어 트랩이야. 그러면 요게 이중 베어 트랩이거든요. 아까 설명한 것은 여기에서 내려오는 하락각 맞고 여기서 이렇게 맞다가 다시 뭐 저점을 높인다든가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요게 베어 트랩 하나, 요걸 보고 쌍으로 보고 여기서는 이중으로 보는 거야. 이런 것은 정확한 거죠. 아주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만약 자, 추세 돌파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서 붕괴된다면 실패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입 기준이 되었던 이평선보다 기간이 다음으로 긴 이게 중요하죠. 이평선이 붕괴되면 신호의 실패로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차 추세 강도선이 진입 기준이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2차 추세 강도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코뎀으로 말하면은 13선이 진입 기준이었는데 보조생명선, 즉 말하면 26선이 붕괴될 시는 실패로 보면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손절 대할 제한도 2차 추세 강도선인 13선으로 기준에서 들어갔다면은 보조생명선인 26선을 기준으로 손절 제한을 주문을 하죠. 근데 여기에 붕괴되면 그냥 이 매수는 실패로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상대적인 손절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강의가 좀 깁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상 제가 기본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통 우리 교육생들과 제자들은 이 말뜻을 다 이해를 하죠.
그래도 제가 상세하게 이제 이렇게 좀 설명하려고 좀 노력은 합니다만은 뭐 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신호라고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항상 세우고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것이다. 대비책이란 뭐예요? 방어책에는 손절 제한 주문이죠. 쌍신호와 동시신호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행보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평선 돌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파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제가 그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평선 돌파라 하면 이평선을 돌파한 후에 이평선에 완전히 안착되어야 돼. 안착돼야 돌파로서 인정할 수가 있다. 이평선에 걸친다든가 하는 것은 돌파라기보다 오히려 이평선의 지지나 저항이 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평선과 캔들에 대한 크로스 설명이 여기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빠졌어. 근데 이렇게 빠졌다가 캔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내려오는 하락가기에서 좀 더 빠질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요거에 지금 베어 트랩을 만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하거든요. 이제 이게 역해된 솔더 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살짝 유격으로 밀린 거, 이런 거 보고 크로스라고 그래, 크로스. 걸쳤다. 즉 말하면은, 요걸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캔들이 있죠. 캔들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꼬리를 달고, 요 밑에 꼬리가 달았죠. 그러면은, 이평선이 요렇게 지나가잖아요. 요렇게 걸쳤죠. 요걸 크로스라고 그래. 그러면 요것은 상승으로 봐. 이렇게 중간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뭐 정확히 맞았다면 요거 지지로 보죠. 지지로 봐. 근데 여기서 윗꼬리가 여기 있는데 꼬리만 걸쳐도 이것은 매수로 봅니다. 이걸 보고 포크형 패턴이라고 그래. 포크형 패턴. 반대는 마찬가지겠죠. 이걸 상승 포크형 패턴이라 하고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꼬리를 달았다.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도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크로스라 하면서도 포크형 패턴이라 합니다. 자, 이평선 돌파에서 중요한 신호는 보조 생명선과 생명선을 돌파하는 신호입니다. 보조 생명선 26선, 그 다음에 생명선 66선을 말하죠. 이평선 돌파는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세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차트를 안다는 것은 섬세한 것부터 광범위까지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캔들의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이평선과 캔들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것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평선 돌파 시 이평선을 중심으로 여러 번 휩소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돌파의 실패로 잘못 판단하여 반대 방향으로 스위칭을 하거나 아니면 손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평선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발한 그런 비롯한 행동이며 잘못된 판단으로 트레이딩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데 크로스 지지를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시했던 이야기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떤 이제 이게 상승이야 우상향 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빠지면 여기에 돌파된 것이 아니야 이거. 그러면 그 다음에 이평선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변동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또 가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어. 이것도 돌파가 아니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평선이 또 올라와. 그러면 여기서 이평선이 올라온 것은 수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온 것도 수평이 되다가, 여기서 이놈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서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평선이 5선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요놈이 올라오고 13선이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안착이 돼. 이걸 보고 5선이 일단은 고개를 들어야 돼. 그러면 이때 들어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보고 안착이라고 합니다. 이평선 돌파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정고점을 돌파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아. 정고점에서 이렇게 더 올라갔다가 빠졌으면 정고점 밑에 와도 그 다음 이평선이 딱 받쳐주면 된다. 이 돌파다 이 말이죠. 이평선 돌파는 추세를 전환하는 시작의 신호가 된다고 앞서 언급했는데, 이는 시장의 추세가 하락 방향으로 강하게 진행하면 추세 배열이 역배열이 되며, 시장이 상승으로 진행하려면 이 기간이 짧은 이평선이 먼저 움직인다. 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했잖아요. 기간이 짧은 이평선이 5선이죠. 5선이 일단은 여기 돌파선을 통과를 해야 돼. 통과. 그러면은 그것은 안착된 것으로 본다 하는 이야기죠. 추세 전환할 경우에 기간이 짧은 이평선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추세를 전환하려면 1차적으로 추세가 강하게 움직여야 전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게 됩니다. 전쟁으로 말하면은 이게 베이스 캠프야. 베이스 캠프. 일단 캠프가 딱 쳐져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유는 이전에 하락 추세가 강하게 지속되어 온 매도의 힘을 조금이라도 붕괴시킬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추세 강도선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추세 강도선 내부에서 상위 이평선을 돌파하는 것은 그만큼 추세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추세 강도선의 내부라 있죠. 내부. 예를 들어서 하락이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이 하락각이 있으면 이 바깥에서 내려오죠. 이렇게. 안에서 내려와. 상승각이라는 것은 위에서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세 강선 내부죠. 여기. 내부에서 이평선을 돌파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에서 요걸 이야기하는, 내부에서 어떤 것을 여기 위에서 여기 지지를 이렇게 돌파한다는 것이 추세가 강하다는 의미다. 즉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돌파가 실패했다고 해서 쉽게 반대 방향으로 공략하려고 스위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야 돼. 확인. 다시 1차 추세 강도선 트랩으로 추세 전환의 시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트랩, 베어트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제 강의를 이거 끝나고 나면 실시간 상하이 차트를 한 20강의 정도 제가 한번 실시간으로 움직인 것을 제가 강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차트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런 설명을 저희가 지금 제가 녹화한 것이 약 한 35,000편 됩니다. 그게 이제 교육생의 어떤 자료로 쓰고 있죠. 자, 5번째, 이평선의 올바른 활용 중에서 최종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이평선, 트랩과 이평선의 역할 전환, 최종 지지와 저항, 이평선과 최종 이평선 트랩. 장기 이평선을 지휘한 이평선에는 1차 추세 강도선, 그 다음에 2차 추세 강도선, 보조 생명선으로 있다. 장기 이평선을 지휘한 모든 이평선을 기본 이평선이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다. 추세가 강하게 한 방향으로 지속되는 경우 이평선이 정별되고 하락은 역별이 되고, 기본 이평선 중 최종 이평선은 생명선이 됩니다. 이게 66선이야. 이게. 여기가 1차 추세 강도선이 5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뎀트레이가 쓰는 것은 2차 추세 강도선은 13선, 보조 생명선은 26선, 그 다음에 생명선은, 최종 생명선은 66선으로 봅니다. 상승장에서는 생명선이 최종 지지 이평선이 되고, 이렇게 66선이 되고, 하락장에서는 최종 저항 이평선이 됩니다. 그러나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에서는 각각의 이평선이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면서 배열이 엉킬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평선이 꼬인다는 의미입니다. 이평선이 혼재 구간을 만들어. 어떠하니? 전환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 게 여기서 올라치려면은요, 내려오는 하락각이 여기서 이렇게 꼬이잖아. 다시 그 다음에 내려온 것이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 이렇게 꼬이고, 반대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추세 강도선이나 보조 생명선이 최종 이평선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지지 이평선은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될 경우 최종 지지의 역할을 하고, 반대로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최종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꼬여서 반대로 이렇게 이게 바꿔졌죠. 그러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내려왔던,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던 게 여기서 다시 맞고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에서 또 다시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해서 전환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최종 이평선이 저점 상승하면서 트랩이 발생하면 최종 이평선 베어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어 트랩, 불 트랩이 아주 중요하죠. 반대로 고점에서 하락하면서 트랩이 발생하면 최종 이평선 불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여기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기가 그러는데, 지금 방금 설명한 거와 같이 여기를 잠시 보시면요. 잠깐요. 여기가 5선이 하락각이, 여기 주봉이 5선 하락각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맞으니까 여기가 13선이 여기 딱 걸렸거든. 그러니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갔는데 요게 하락각이죠. 그러니까 빠진 거야. 여기서. 그 자리가 지금 요거야. 여기가 66선 맞았죠. 일봉상. 여기가 26선 하락각 나왔죠. 내가 설명했죠. 요게 불트랩이라니까. 그러니까 요 자리가 요거니까 요것도 불트랩이야.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여기가 계속 들락달락했죠. 이렇게 올라쳤죠. 막 올라치고. 왜 올라쳤을까? 요게 상승각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서도 베어 트랩, 요것도 베어 트랩, 요것도 베어 트랩, 요것도 베어 트랩, 요것도 베어 트랩이야. 아니 이제 요건 빠졌지. 그러면서 못 올라가니까 여기에 점점 내려오니까 이제 저항대가 되는 거지. 요것도 올라가도 여기서 15선이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그 5선이 여기서 이렇게 돌지요. 네, 결론적으로 이것도 불트랩이고 이것도 불트랩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 하락각이지. 13선. 여기가 5선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올라쳤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보고 이제 대칭 삼각형이라 근데 여기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 보면 요게 수평각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5선이 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하다가 올라타서 올라가고 여기에서 요거 올라갔잖아. 5선이. 그러니까 올라가고 요 하락각이 좀 올라가면 요게 하락각이니까 불트랩이죠. 그게 빠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시 올라치죠. 5선이 상승각이야. 13선이. 요거 베어 트랩이지. 그게 올라가고 이거이 바로 대칭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불트랩, 베어 트랩은요. 대칭 삼각형과 대칭 삼각형의 그러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예, 설명하다 보면 그래요. 저도 지금 시간이 1시 10분입니다. 지금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저도 지쳤습니다. 요것만 하고 지금 끝내려고요. 그래서 이제 이평선의 그 올바른 활용에 대해서 트랩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최종 이평선 트랩 요걸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장기 시평선을 제외한 이평선에는 1차 추세 강도선, 2차 추세 보조 생명선, 그 다음에 생명선. 요걸 이제 기본 이평선이라고 그랬죠. 장기 이평선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을 기본 이평선으로 하면서 이제 요거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평선이 꼬인다는 것도 제가 이제 그려서 설명했죠.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추세 강도선이나 보조 생명선이 최종 이평선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지지 이평선은 하락장에서는 상승장으로 전환할 경우에 최종 지지의 역할을 하고, 반대로 상승장에서 하락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최종 저항의 역할을 한다. 최종 이평선이 저점 상승하면서 트랩이 발생하면 최종 이평선 베어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승하는 거예요. 반대로 고점 하락하면서 트랩이 발생하면 아까 설명했죠. 나스닥 차트를 보고 트랩이죠. 불트랩이에요 이게.
최종 이평선 불트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과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실시간 움직이는 차트가 확증이 돼야 돼. 검증이 돼야 되고.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게 지금 꼭 설명하다 보면 시간 간 줄 몰라요. 자, 최종 이평선이 저점 상승하면서 트랩이 발생하면 최종 이평선이라 한다. 요 이야기 했죠, 이제. 최종 이평선 트랩은 추세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 그러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장의 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평선의 역할 전환.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호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평선 위에서는 상승의 역할을, 아래에 있으면 하락 역할을 한다고 규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때 상승 영역에서 이평선 지지와 베어트랩 나오잖아. 또 이거 하락 영역에서는 저항과 불트랩의 현상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평선 역할 전환이라는 개념은 그동안 이평선이 지지 역할을 하다가 시간과 시장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 저항 역할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추세 전환을 할 경우 적용하는 개념이며 이전과 반대되는 추세가 강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평선 역할 전환은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신호로 트레이딩 전략 중에 진입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 전환이란 것은 진입의 기준은 최종 이평선의 신호로 하면 되며 이평선의 역할 전환의 신호는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나 추세가 일단락 마무리돼서 판단한다. 자, 트레이딩은 확률에 대한 베팅이며 베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평선의 선이 왜 중요한가 1, 2강을 지금 다 마쳤는데 그 다음 강의는 이평선의 핵심 패턴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평선 강의만 상당히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아주 이게 뭐 해외 선물, 또 주식시장, 파생시장, 그 어떤 명저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편집해서 지금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불트랩이라는 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매매 도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